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오후 2시 국토부의 폭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약자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약자한테 아주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6월에 내 집 마련을 잠시 미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왜냐? 괜찮은 분양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잠시 기존 주택 매수를 미루고 일단 분양에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영상이었죠. 특히 6월 공급의 핵심은요, 9차 공공사전청약이었습니다. 서울부터 3기 신도시까지 알짜 공공분양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양 기다리신 분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요, 2023년 공공사전청약 물량이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나쁜 소식은요, 나눔형과 선택형이 확대가 되고 일반형은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 나쁜 소식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뒤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보겠습니다. 올해 예정된 7,000호 물량에서 3,000호를 더 늘려서 1만호로 늘리는데 그 공급 시기를 6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늘어나는 사전청약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지구하고 고양 창릉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이 이번에 올해 사전청약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6월 사전청약 계획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3,700호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 안에 성동구치소나 동작구 수방사 그리고 왕숙신도시 마곡지구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공급이 예정이 됐었는데 대거 빠졌어요. 남영역에서는 왕숙지구와 안양 매곡지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고덕강일 3단지 SH에서 공사되는 590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에서는 왕숙지구 빠지고 송동구치소 빠지고 동작구 수방사만 공급이 됩니다. 마곡 2개 부지하고요, 선택형 2개 부지는 하반기로 연기가 됐고 성동구치소와 왕숙 일반형은 그냥 이번에 아예 올해 계획에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성동구치소는 계획을 바꿔서 내년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6월 사전청약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남영역은 왕숙 A19블록 저희가 예정 말씀드렸던 곳에서 나오네요. 46타입, 55타입, 59타입 다 소형 면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안양 매곡 S1블록에서 59타입과 74타입, 고덕강일 3단지에서 49타입, 동작구 수방사에서 59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중형 소형 면적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양 매곡 X1블록 제외하고는 청약을 못 넣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근데 공급일이 다 다릅니다. 동작구 수방사의 공급일은 6월 9일, 왕숙지구와 안양 매곡지구는 6월 12일, 고덕강일 3단지는 6월 13일입니다. 특별 공급 일정과 일반 공급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블로그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청약 일정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전청약 동작구 수방사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한 일반형이죠. 일반형은 무엇인가요? 땅도 내꺼, 건물도 내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분양입니다. 자, 이 동작구 수방사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알짜 입지 중에 알짜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노들역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 접근하기도 빠르고 강남 접근하기도 빠릅니다. 자, 이 동작구 수방사는요, 이번에 공공분양으로 되면 아파트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군 관사하고요, 또한 이제 일부 임대주택이 포함된 한 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환승되는 노량진역, 노들역을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라 교통은 최고입니다. 자,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8억 7,225만원.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9억 내외를 예상했는데 생각했던 보다 약간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공급 물량은 255호예요. 자, 이 분양이 싼가요? 비싼가요? 싼 거죠. 이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동작구 수방사 외에도 다른 더 좋은 분양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 일단은 이거 잡아 두시고 나서 다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느 정도 가점 높은 분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각종 좋은 분양들 다 줄 세워 놓으시고 어떤 게 시세 차익이 제일 많으실까 상관없어요. 내가 당첨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양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울 고덕강일 3단지 나눔형 살펴보겠습니다. 강일IC 인근 강동 리버스트 6단지 아파트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로만 공급이 되고요. 이번에는 3억 1,447만원입니다. 완공일은 2027년 3월이고요. 얼마 전에 착공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59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나눔형이라고 표시했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책정돼서 공급했는데 경쟁률이 높았죠. 같은 공급입니다. 3억 1,447만원에 아마 월세는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분양이에요.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경쟁률은 높았지만 원래 여러분들 내 집만을 한다는 거는 토지를 사는 개념이다. 토지에 투자하는 게 80%의 개념인데 토지는 정부 것이고 건물만 사는 개념이더라. 차라리 이런 거 분양 받으실 바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입지가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온전한 내 집 마련에 힘을 쓰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반값 아파트인지 좀 모르겠어요. 자, 남양주 왕숙 A19블록 나눔형입니다. 자, 남양주 왕숙지구 향후 9호선하고 GTX B노선이 들어오는 이제 남양주를 대표하는 신도시가 될 곳이죠.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양주 별내지구하고 좀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A19블록이 공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 보면은 9호선 연장할 때 남양주 왕숙지구에 3개 역사를 개설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A19블록은 9호선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746호나 공급되는데 3억 3,62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공급됐었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해요. 왜냐면은 이 나눔형은요, 주변 시세 대비 70%로 일반형에 비해서 10%포인트 더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55 타입은 3억 1,100만원, 46 타입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창능지구와 다르게 여기서 조금 수요에 미달하는 면적이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눔형 유홈이 뭔가요? 자,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기억나시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한테 공급이 되고요. 일반인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분양가는 주변 시세 70% 수준에 책정돼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처분할 때는요, 환매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부에만 공급 이제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분양가 빼고 시세 차익의 70%를 이제 보장받는 구조다. 자, 근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신 당근도 있습니다. 분양가의 80%까지 40년 만기로 1.9에서 3% 고정 저리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본금이 적은 신혼부부한테 추천을 드려요. 자, 안양 매곡지구의 S1블록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눔형이에요. 안양 종합운동장 위쪽에 소규모 택지가 조성됐는데 여기 S1블록에서 이번에 공급이 됩니다. 자, 월곡 판교선 안양 운동장역이 이제 미래에 만들어질 예정인데 지금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자, 안양 매곡지구 주변의 시세 보겠습니다. 평촌 엘플라우드라고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 입주권이요, 현재 전용 59제곱미터 6억 8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안양 매곡 S1블록 같은 경우는 59 타입이 4억 4천만원, 74 타입이 5억 4천만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전청에서 유일한 중형 면적이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나눔형이 이게 분양가는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에 좀 청약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공공사전 청약은요, 아시다시피 예약제도입니다. 이거 당첨된다고 청약통장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계약금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당 후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사전청약 약간 괜찮다 싶으면은 일단 호기심이 간다 싶으면 일단 넣어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뉴홈이라는 자체적인 주택 공급 브랜드를 많이 밀고 있죠. 그래서 총 31만 6천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홈의 첫 공급 대상지였던 고양 창능지구에서 수십 대 1 경쟁률이 나오면서 인기를 실감시켜주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첫 공급에서 워낙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거 중심으로 공급을 많이 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약 목표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공공주택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고 숫자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공급 가능한 택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우려 속에서 2023년 공공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됐고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봤더니 분명히 물량은 늘었는데 일반형 물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100만 평 이상 규모의 택지를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부르잖아요. 3기 신도시 7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인데 일반형은요, 인천 계양지구 단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6개는요,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형, 땅도 내 거, 집도 내 거, 처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온전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거죠. 최근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아예 그냥 내 집 마련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기다리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존 주택 매수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너무 올라와서 망설이는 경우 많거든요.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뭐 하남이나 남양주나 광명이나 이런 데면은 기존 주택을 사야 될까, 3기 신도시 분양을 받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존 아파트 반등세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나눔형이나 선택형 기다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소자는 온전한 중형 면적 내 집을 원해요. 완벽한 집을 갖고 갖길 원한다는 게 무주택자, 청약자들의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생소한 주택 공급 유형을 밀면은 생각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분할 때 불확실성 있는 집 말고 온전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뉴홈이란 브랜드가 3기 신도시 메인에 등장한다는 거죠. 3기 신도시는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됐어요. 선호도 높은 신축 아파트를 대규모로 분양해서 매매와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거죠. 근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주택시장 안정 목적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살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내세워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일반 주택 매수 대기자와 뉴홈, 나눔형, 선택형은 수요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한정된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 집 마련 대기자한테 생소한 주택 정책을 꺼내들면서 희망을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메인에 나오면 기존 주택 수요를 확대시킬 가능성, 그것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기준금리가 여전히 3.5%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의 부정론과 긍정론이 같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언젠간 금리는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벌써 지금 10월 금리 인하 방안 아무리 늦어도 1분기 중에는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월 6일 토요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2개의 호재를 가진 축복받은 단지들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반등할 만큼 반등했기 때문에 호재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죠. 내년 총선 어떤 아파트가 될까, 과거 사례와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으로 최고의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